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석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 했으면서도 또 제 인생 중에 엄청 가장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군대를 전역하고 일단 본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또 본가에 살다 보니 부모님과 트러블도 생기고 또 누나들과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사는 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 혼자 독립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직장과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대전에 집도 있고 또 혼자 나가 살면은 지출도 엄청 많을 텐데 왜 나가 살려고 하느냐 하며 갈등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성인이고 직장인이고 또 내가 마음먹으면 독립할 수 있지 라는 고집을 가지고 조금 강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이 괜찮나 좀 둘러봤고,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전세 이자가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집은 1억 2천의 투룸 빌라였고 그 중에 1억을 전세 대출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는 거의 한 2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이 그냥 월세에 해당하는 정도다 생각을 했고 또 되게 독립하기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빌라 전세는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다. 아버지가 구축 아파트를 좀 알아봐 줄 테니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철없던 저는 구축 아파트는 너무 노후된 것 같아서 싫다. 여기 빌라는 신축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빌라라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곳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런 빌라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이 찾아봤던 매물이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가봤고 제가 부동산에 갈 때마다 또 전세 사기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좀 최대한 안전한 매물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추천받은 그 빌라는 건물 시세가 15억이고 또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은 6억, 그리고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6억이다. 그래서 15억 중에 합쳐서 12억 정도가 그렇게 대출과 보증금이고 다 보장하고서도 금액이 남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공인중개사로 있던 그 사람도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되게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능력껏 자취를 시작하면서 독립을 하고 나니 뭔가 처음엔 되게 기분도 좋고 설레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집도 꾸며보고 또 문에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것 같다고 느껴서 방음벽도 막 설치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집들이도 하고 그렇게 좀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요한 그런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2달 정도 살았을 무렵 토요일에 제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저는 2층에 살고 있어서 항상 계단으로만 다녔는데 그날따라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비릿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세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다가 떨어뜨렸나 아니면은 흘린 게 있나 방금 버려서 이렇게 냄새가 심한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 일을 한 1시간 정도 안으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빌라 현관 앞에 경찰들과 과학수사대와 또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서서 상황을 살펴보니 경찰들이 어떤 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아저씨 정도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말하길 당신이 여기 이 피 웅덩이 닦은 자국을 보면서 이 자국을 닦고서 지나간 게 CCTV에 찍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말하길 본인은 여기 건물주다. 그래서 현관 앞에 더러운 게 있어서 그냥 본인이 살짝 치우고 들어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경찰은 이게 누구의 피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저씨는 이거 모른다, 동물 피다 라고 하니 또 경찰들은 어떻게 이게 동물 피인지 아냐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분을 과학수사대에 보내면은 어차피 인간 피인지 동물 피인지 다 나온다,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빠졌고 그 경찰들도 그 피 성분을 수거해서 이제 철수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아저씨는 그 빌라에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내용이 궁금해서 멀리서 엿듣고 있으니 그 아저씨가 제가 수상해 보였는지 저를 발견하고서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쫄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갔고,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제가 가까이 오는 걸,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니 그 아저씨 표정이 점점 풀리면서 아, 죄송하다. 자기가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당시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자기 아들 같아 보여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또래여서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매너 없게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은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왜 그렇게 멀리서 엿듣고 있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여기 빌라 세입자인데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세로 들어왔는데 또 제 전세금도 솔직히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엿듣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길 이제 본인이 여기 건물에 명의를 가져올 거다. 지금까지 뭐 관리 안 되던 것들이나 분리수거나 그런 것도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또 전세금 같은 거는 걱정도 하지 말라. 본인이 책임지고 다 보장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을 했던 사람은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그 아주머니에서 이 아저씨로 바뀌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저에게 여기 건물 몇 호 사냐, 본인이 여기 메모장에 적어놓고 엄청 잘 챙겨주고 또 전세금도 당연히 다 보장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201호 삽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아저씨는 여기 메모장에 201호라고 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집에서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열어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있었고, 본인이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술 냄새가 많이 나더니 뭐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물 마실 데가 없어서 왔나 보다. 또 집주인이니까 뭐 그냥 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뭐 안 좋을 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니 다른 손에는 소주를 플라스틱 병으로 큰 걸로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혹시 소주 한 잔만 하고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됐었지만 네, 제가 이따 저녁에 약속은 있어서 저는 소주를 같이 못 마시니 그냥 몇 잔만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 집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과자랑 이렇게 잔이랑 물이랑 다 꺼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드렸고, 이렇게 한 잔씩 따라 드리다 보니 또 그 아저씨는 바로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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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마시더라고요. 되게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도 엄청 취해가는 게 보였어요. 막 혀가 꼬이고 되게 얼굴도 점점 막 붉어지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는 뭐 아까 그 피 웅덩이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지금 여기 빌라를 싸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 피로 장난질을 해놓은 거고 막 경매에 넘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건축주이고 여러 빌라를 지었고, 하지만 이 빌라만큼은 절대 안 뺏길 거다. 뭐 본인이 평생 가져갈 거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 시덥잖은 얘기를 하다가 점점 취해가더니 이제 저한테 몇 살이냐, 자기도 저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고 인성이 안 된다. 저처럼만 인성이 뭐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사실 아까 그 피 웅덩이가 동물 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피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아저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아, 술 한잔만 하자, 어디 오뎅탕이라도 포장해와라 했더니 그 아들은 아빠 알아서 살아라, 뭐 본인은 여자친구랑 있겠다 라고 하면서 아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화가 나서 뭐 그 아저씨가 표현하길 본인의 오른팔에게 아들을 담거라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른팔이란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지 않냐, 형님 참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그 아저씨는 그냥 아들 담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신의 부하들이 우르르르 데려와서, 그 아저씨는 아까 5층에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부하들이 아들을 데려와서 거실에서 아들을 칼로 담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칼을 들지도 않았고 그냥 거실 소파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구경만 했다. 뭐 본인은 잡혀갈 일도 없고 또 경찰과 검찰에 본인의 끈앞풀들이 있어서 뭐 본인은 조사받을 것도 없고 뭐 본인은 무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부하들은 뭐 똑바로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하냐 하면서 꿍시렁 대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진짠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빼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제가 덧붙이거나 막 과장하거나 지어내는 단어 없이 그냥 제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주인이었던 그 아주머니는 본인의 안사람인데 그 안사람에게 여기 빌라 명의를 가져올 거고 사실 그거를 아들에게 넘겨놓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본인은 이제 아들을 버렸다 하면서 저에게 몇 살이냐, 혹시 제가 뭐 빌라 여기 명의를 가지고 있을 수 없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계속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다음 주 평일에 본인과 같이 어디 시청이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신분증만 들고 본인과 같이 가면 된다. 그러면서 또 본인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백대제를 찔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만류를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가 핸드폰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문자 내역을 보여줬는데 제가 계약을 했던 그 아주머니와 문자를 나눈 내용이었고 거기에 그 아저씨가 다음 차례는 너야 라고 보내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웠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아저씨를 5층에 데려다 놓고 와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저녁 약속에 가야 돼서 얼른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아저씨를 데리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평소에는 제가 계단만 이용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5층에 데려다 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도 뭔가를 끓은 핏자국이 있고 또 여기 층을 누르는 곳이나 뭐 열림 닫힘 누르는 버튼에도 피가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서운 마음을 가진 채로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니 어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집에도 신발장 쪽에 엄청 뭔가를 이렇게 끓은 핏자국이 엄청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그 아저씨를 들여보내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일단 식칼을 제 머리맡에 놓고 정말 배돼지가 찔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식칼을 머리맡에 놓고 뭐 보안 카메라 같은 거를 문 앞에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찾아보고 또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 또 제 전셋값도 무슨 일이 터지면은 못 돌려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다음날 허그라는 HUG에 가서 제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또 거기서 들은 충격적인 내용은 이 빌라 시세가 15억이 아니고 한 11억 정도이고 또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도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다.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세입자들의 정확한 보증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엄청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본인이 내가 세입자들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떼먹을 것처럼 보이냐, 안 그래도 집안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진짜였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보증금 현황을 이렇게 저한테 넘겨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또 거기 허그에서도 말하길 아마 가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집을 빼서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방과 다방과 피터팬의 방구하기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 저희 집을 다 올리고 다음 이렇게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저희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입주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제 자체가 그 집주인이라는 아저씨와 너무 직접 연결돼 있어서 그냥 제가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은 그 아저씨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고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이 터지고 일주일 만에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다시 본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가에 들어오고 조금 살던 중에 한 일주일이 지나고서 그 제가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그 세입자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 5층에 사는 아저씨와 뭐 아는 사이냐, 무슨 뭐 관계가 있냐라고 해서 저는 잘 모르는 사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일단 그 빌라 내에서도 담배를 엄청 피는데 2층에 와서 그 저희 전에 살던 집을 똑똑 두드리고 막 문고리를 돌리고 번호키를 누르면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입자가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 그 아저씨가 자기 5층에 사는 사람인데 5층에서의 집 위치와 여기 2층에서의 집 위치가 똑같아서 본인이 착각해서 계속 돌린 거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2층으로 방을 옮겼다고 해요. 저희 집 살던 집 바로 앞으로. 그리고 뭐 아침에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 막 소주병 같은 게 놓여 있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그분들은 그래도 그 아저씨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뭐 그 빌라 일은 크게 머릿속에 두지 않고 있다가 한 작년쯤이었나? 2년 후, 작년쯤에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혹시 그 빌라에 201호 세입자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화한 사람이 말하길, 그럼 지금 세입자 번호를 알고 있냐? 지금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지금 빌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아무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입자들의 뭐 보증금 현황과 뭐 누구는 돌려받았나 뭐 알아보려고 전화를 돌리는 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간 시점을 물어보고 그 시점 이후로는 아무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제가 너무 겁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막 들이고 해서 제가 너무나 위험한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해서 제가 그 빌라에서 나오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위 내용들이 저에게는 운이 너무 좋았지만 현재 그 빌라에 살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국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신 만큼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무섭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